제주도 낚시 중에 행운처럼 만나는 대삼치.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비싼 물고기라고 알고 있는 참다랑어보다도 훨씬 더 비싼 제주의 전설로 알려져 있는 제방어, 즉 저립의 동생고기입니다. 오늘 그 전설의 물고기 제방어 그리고 행운의 물고기 대삼치에 관한 에피소드 후반에 나옵니다. 또한 대상어들의 공격성에 따라 루어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낚시를 하려고 제주도 성산포구에 왔어요. 성산포구에서 와서 내일 낚시를 지긴 방어부시를 낚시를 하고 참돔 낚시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우도를 두고 우도 쪽에서 쭉 보면 요 라인이겠죠. 우도 바깥쪽에 30에서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48에서 90m까지, 불과 48에서 90m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내일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포인트는 이 포인트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위쪽이 좀 돌아서. 자, 지그를 좀 볼까요? 속공형 슬라이더 그리고 슬로우 지그까지 지그는 준비가 잘 됐습니다. 릴들도 각 케이스별로 다양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탈 강남호입니다. 성산포항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되네요. 네. 항상 그렇듯이 출발할 때가 가장 설레이죠. 아름다운 우도가 보입니다. 요즘 나오는 사이즈가 좀 어땠어요? 참돔은 보통 60, 70, 한 5, 60, 5, 6, 70 정도. 70? 네. 광어는 사이즈가 한 메다 정도 되고요. 네. 10kg 되겠네요. 10kg에서 한 12kg 되고, 사이즈도 좋고. 부시리는 한 메다 한 20에서 30. 메다 20에서 300번급 전동릴입니다. 라인은 1호, 직 헤드에는 150g을 먼저 사용합니다. 참돔을 겨냥하는 거죠. 그리고 3000번급 중형 전동릴에 역시 강한 3호 라인 방어 부시용입니다. 자, 파핑릴 장비는 스피닝 14000번급, 라인은 6호,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2개의 파핑 로드가 장착이 됩니다. 소나 상황에는 수심 20에서 40m 사이에 먹이군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일단은 캐스팅을 해서 탐색을 해봐야죠. 탑워터의 반응이 없나요? 자, 그러면 먹이군은 몰려있지만 대상어들은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일단은 수중 속을 뒤져야 되겠죠. 자, 지그를 준비합니다. (3000번에다가) 라인은 3호 라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타입의 그 180g 지그입니다. 바닥층부터 서서히 탐색해서 끌어올립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기지 않나요? 상층에 먹이군이 포착이 됐을 때 바닥층에는 대상어가 포착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바닥부터 시작할까? 의문이 생기죠.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체크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히트가 됐습니다. 자, 히트가 되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수심층입니다. 몇 메타에서 히트가 되는가, 그 다음에 그 루어의 크기, 그리고 컬러,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쫓는 먹이들이요, 제일 먼저 먹이를 쫓을 때
그 먹이군의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먼저, 그리고 컬러. 오, 사이즈 준수하네. 선장님, 왜 크기가 먼저죠?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방어류와 삼치류의 공격성의 차이에서 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체크 포인트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우리 첫 부실입니다. 오, 체장 좋고 빵도 좋고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정말 탐스럽죠. 오, 이게 뭐죠? 대삼치네요. 오, 킹 매케럴 패밀리. 이야, 지그를 다 집어넣었어 입에. 와. 지그 다 들어갔어. 우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대삼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에서는요, 고등어와 삼치는 통칭 고등어, 즉 매케럴로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등어와 삼치 따로 불리웁니다. 그러나 학명적으로 보면 둘 다 고등어과의 패밀리 고기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열대와 온대에 주로 분포가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동영상에 보이는 이 대삼치의 큰형인 킹 매케럴, 이 녀석 위에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 녀석은 자이언트 킹 매케럴 이렇게 분류가 되고 100kg 이상까지 성장을 해요. 바로 그 자이언트 킹 매케럴이 대만과 우리나라 제주 남부 쪽을 지나다니는 저립이라는 고기가 되는 겁니다. 자, 재밌는 에피소드. 저도 이 고기를 걸었다 떨궜고, 저의 지인, 여기 오셨다 낚시하신 분, 그분도 이 고기를 여기서 떨궜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의 태국 친구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프랑스 잡지에 기록이 올라갔죠.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이 고기가 참다랑어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50kg 기준에 12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고기라는 거. 한 번 더 놀라겠습니다. 이 고기의 세계 최대의 기록은 한국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몸값의 거대한 자이언트 킹 매케럴을 파핑으로 잡아내는 영상을 조만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기 정말 중요한 고기죠. 왜냐?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다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당연히 거래 가격이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고기인 거예요. 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뭐야, 또 잡았어? 둘 다? 야, 오늘 무슨 일이야? 오, 사이즈 좀 된다. 또 대삼치인가요? 대박입니다 진짜. 대삼치 아파트를 건드리신 것 같아요. 같이 옮겼어. 이빨이 날카로우니까 랜딩할 때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찍기 어딨어? 있어. 히트. 몇 미터요? 다 올랐어. 오, 삼치다, 삼치. 와, 미터급. 야, 좋아. 됐어. 풀어주고. 야, 삼치. 부시리와 방어 그리고 삼치는 많이 잡았습니다. 드글드글하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참돔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데 참돔이 안 나오네요. 참돔이 안 나오고 쏨뱅이만 잔뜩 나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방어, 부시리, 그리고 대삼치까지 합세해서 완전히 북새통이 일어나니까 참돔들이 경계심도 높지만은 일단 빠져나간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오전 낚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 보이네요. 자, 그러면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킹매케럴과 대삼치에 관한 히스토리, 그리고 지그에 관한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자, 공격성이 강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대삼치나 킹매케럴, 와후, 바라쿠다, 일반 삼치류, 이런 애들은 공격성이 상당히 높은 어종에 속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애들이에요. 뭐만 번쩍하면은 총알같이 날아가서 들이받는 그런 성격의 어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성이 강한 삼치류나 킹매케럴 패밀리들은 경계심이 낮아집니다. 경계심이 낮다라는 거는 먹이가 커도 별로 상관 안 하고 계속해서 탐닉을 하게 되는 성향을 갖게 돼요. 그러나 공격성이 조금 더 낮은 방어, 부시리 요 패밀리들은요, 경계심이 반대로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어의 크기와 컬러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앞서 의문을 가졌던 상층에 먹이군이 형성되어 있고 대상어는 보이지 않는데 왜 지그는 바닥부터 하냐? 낚시 선박의 탐지기는요, 보통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해저면의 탐색 부위가 선박의 2배 내외를 넘지 않습니다. 게다가 민물과는 다르게 수시로 달라지는 깊은 수심, 또 바람에 따른 파도에 떠밀리는 배의 속도,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들로 인해서 실제 바닥을 탐색할 때 오차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 그 측정 범위 바깥에 있는 대상어, 어구는 포착이 안 됩니다. 게다가요, 대상어 군단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탐지기 선상에선 잠깐 지나가고 나는 그림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탐지기는요, 보조 기구이지 절대적인 측정 기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탐지기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현상이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줄 아는 판단 능력, 보이지 않는 감각, 숙련을 통해서 이 상황이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예측을 해낼 줄 아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탐지기에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면 즉각적으로 탐색 낚시를 해서 답안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오전 낚시가 정리 중이군요. 물칸에 벌써 20마리가 넘었습니다. 뿌듯하시겠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네,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 손맛 제대로 보고 있어요.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고 있는데, 밥 먹고 다시 나와서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우당탕 한번 해야죠. 오전 중 20마리면 마리수가 상당히 좋은 거죠.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동행한 초보이신 분이 무려 20마리의 과반수 이상을 혼자 다 잡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PD님은 촬영 준비보다는 낚시 준비를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 낚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